네, 그래서 오늘 닥터 OK 플러스에서는 여성의 적이라고 불리는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경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방송이나 기사, 광고를 보면은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 또한 또 주위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요실금 하면은 소변이 샌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소변이 새는 것은 요실금이 맞는데 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그러는 그 외의 상황, 뭐 내가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을 못 참고 소변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요실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이 원치 않는데 소변이 나온다 하니 이 통증 여부를 떠나서 마음의 고통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 왜 나타나는 거죠? 요실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우리가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또는 줄넘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은 임신이나 출산을 거쳐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폐경입니다.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골반 근육이 더 약화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평소에 잘못된 배뇨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배뇨 습관이 또 요실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평소 소변 보는 배뇨 습관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잘못 알고 내가 조금이라도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미리미리 소변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고 소변을 자주 보다 보면은 방광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기능적 방광 용적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걸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민성 방광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화장실 가다가 소변을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변 습관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과 출산으로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신을 하면 왜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임신을 하면은 태아가 커지면서 자궁이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방광염이라든가 요실금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산을 하면서 방광을 받치고 있는 골반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광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방광을 누르는 힘이 가해졌을 때 받치는 힘이 약해져서 요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임신과 출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실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출산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난산이라 그러죠. 출산을 하더라도 힘들게 아기를 낳을수록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출산도 방법도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했을 때 골반 근육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비만 환자 중에서도 요실금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비만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비만도 요실금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원인은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신이라든가 출산 또는 폐경, 연령의 증가 이런 것들은 방광 근육을 받치고 있는 골반 근육이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요실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내가 비만이 되면은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더 센 힘으로 방광을 누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비만 환자가 요실금이 있을 경우에 살을 만약에 다이어트로 빼면 그런 증상도 없어질까요? 예, 특히 약한 요실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을 치료를 하고 또는 운동을 해가지고 요실금이 좋아진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이라는 것은 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요실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요실금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역시 비만은 정말 만병의 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혹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내가 요실금일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실금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실금에 대한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보통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요실금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해가지고 정확한 요실금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항목이 정말 많은데요. 다행히 그래서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항목들 중에 5개 이상이면 요실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요심이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 중에서 내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증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항목이 2-3개에 집중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은 당연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항목이 5개 이상이 된다는 것은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런 증상이 모든 요실금에 다 나타나는 건가요? 제가 듣기에 이제 요실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요실금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재채기 하거나 뛰거나 웃거나 또는 줄넘기 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복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생기는 요실금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이나 출산이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2번째 요실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2번째로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럽니다. 절박하다. 소변을 참지 못하다는 거죠. 평소에 소변을 좀 자주 보고 밤에도 1-2번씩 깨는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면은 화장실 가다가 소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절박성 요실금은 젊은 여성에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요실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이라. 그렇다면은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과도 관련이 좀 있나요?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압성 요실금이 주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부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의 제일 큰 원인은 잘못된 배뇨 습관이라든가 또는 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 당뇨 그런 경우에 절박성 요실금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아무래도 원인이 다르다 보니까 증상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보통 요실금이라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그냥 소변이 새면 다 요실금이라 그러는 건데 사실은 복압성과 절박성은 전혀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압성은 소변 마려운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걸 복압성 요실금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박성 요실금은 이런 내가 소변을 참지 못, 화장실 가다가 소변을 지리는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1-2번씩 깨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있다. 종류를 말씀하신 지금 절박성과 복압성 2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죠? 3번째는 복합성이라 그래가지고 절박성과 복압성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는 분들은 소변을 또 불안해서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박성 요심이 같이 오게 돼서 그걸 이제 복합성 요심이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흔히 생기는 요심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류성 요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너무 많이 차서 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방광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소변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럼 방광에 소변 보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라든가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밑에가 막혀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류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실금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요실금의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실금 진료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 요실금은 주위에 굉장히 흔하고 또 요실금에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막상 병원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겁도 나고 또 사실 요실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혼자서 참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요실금은 대부분이 치료가 잘 되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 오시기만 하시면은 대부분의 요실금은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요실금 하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시고 고생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들이 있죠? 요실금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뭐 수술적 방법이라 그러면은 뭐 다 아시는 수술을 하시면 바로 좋아지시는 건데 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외자기장 치료라든가 바이오 피드백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케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도 대표적인 어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요실금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하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실금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수술요법도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수술은 복합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실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도 심하고 또 입원도 오래 해야 되고 네. 또 일부는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못 보는 부작용도 생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요실금 수술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입원할 필요도 없고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완치할 수가 있는데 흔히들 TVT, TOT 또는 미니슬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술법들이 요실금 테이프 수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TVT, TOT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네.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떤 수술인가요? 이 TVT, TOT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과거처럼 피부를 뭐 절개를 하거나 개복을 하는 수술이 아니라 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1cm 정도만 살짝 절개를 해서 인체에 전혀 무해한 테이프를 살짝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10분 정도로 아주 짧고 또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거의 없고 입원하실 필요도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학기술. 네, 오늘 이경래 원장님께서 정말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병원에서 요실금을 진료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10년, 20년 동안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실금은 병원에 오기만 하면은 하루 만에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재채기를 하더라도 바로 소변이 안 새는 거죠. 이분들 말씀은 평생 동안 내가 가장 잘한 게 요실금 수술이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네. 경우가 되는데 하지만 병원에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요실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저귀를 차거나 냄새가 심해지거나 그때서야 뒤늦게 병원을 오게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요실금은 병원에 오시면은 바로 치료가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실금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적극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